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MC 빈 배소빈입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지난 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당내 상황도 이준석 대표 징계로 시끄러운데요. 네. 오늘은 이 서해공무원 TF 팀장을 맡으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예. 지난 대선 때 뵙고 예, 예. 몇 개월 만에 뵙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이 서해 공무원 사건 이건 이제 아무래도 진상 규명을 맡으셔 왔는데, 자 사실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 이대준 씨가 북한 경비정이 발견된 걸 우리 군이 첩보를 입수해서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그 몇 시간 동안 청와대도 군도 아무 조치도 안 했어요. 네. 이거는 좀 이해가 납득할 수 없는 건데, 그때 당시에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이게? 그 이제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네, 이제 국방부 장관한테 네, 물어봤죠. 뭐 문재인 네. 대통령은 답이 없으니까. 근데 국방부 장관의 답변은 구해줄 줄 알았다. 아 그렇죠. 구해줄 줄 알았다. 북한에다가 뭘 하든 어떻게 하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구해줄 줄 알았다.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밧줄로 막 끌고 가고 그랬거든. 예, 예, 예. 그게 이제 구해주려고 하면 일단 그냥 사람을 건져 올려야죠. 건져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발견하고 죽을 때까지 한 6시간 동안 예. 물 속에서 계속 끌고 그러니까 갔단 물 말이에요. 속에서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해주려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그냥 뭐 한량이 없어서 면목이 없어서 그냥 하는 얘기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네. 나중에는 그렇게 이제 오판한 이유도 있었겠다. 네. 왜냐하면 그 사건 직전에 문재인, 김정은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친서가 오고 갔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8일 날 네. 김정은한테 앞으로 좀 잘해보자, 네. 관계 개선해보자 친서를 보내고, 김정은도 좀 우호적인, 네. 뭐 당장 뭘 합의하자는 건 아니지만 뭐 아무튼 얘기는 해보자. 네. 네. 그 친서 때문에 네. 우리한테 우호적이니까 네. 그냥 구해서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가만히 있어도 아. 이런 오판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50% 정답인데 네. 우리가 구해달라고 했으면 구해줬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도 자기들은 인권을 중시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는. 네. 그래서 그냥 한국이 아무 말도 없네? 아직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판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한국이 아무 말도 없고 뭐 자기 국민인데 신경도 안 쓰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뭐 코로나도 심각하고 네. 아이고 귀찮다 그냥 증거까지 다 인멸해 버리자. 그러면 조용히 넘어갈 수도 사살하고 있고 거기다 이렇게 징계인멸까지. 이제 북한 인권을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네네네. 완전히 이제 판단 기준이 다른데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우리가 서해 현장에서 가서도 확인한 게 우리 눈으로 많이 보이는 네. 곳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 배에서 쳐다보면 아. 왜냐면 위치를 알았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대충 어디 위치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불 사지는 것까지도 봤다는 아니 살아 거네요. 있을 때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도 망원경으로 딱 보면 왜냐면 대충 어디 위치인지 인근은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 잡힌 위치가. 그럼 서해 통신선만 가동하고 아니면 판문점 라인만 아니, 가동해도. 그까지도 아니고 그냥 뭐 통일부에서 네. 혹시 우리 국민이 빠졌으니 북한에서 발견되면 보내주라. 그러니까 뭐 이야기만 그 누구 누구다 한마디만 했으면 되잖아요. 했으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던 네. 이걸 오히려 악화시키는 아. 오판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유례가 없었거든요. 김정은 사과문이 와요. 네. 이틀 뒤에 우리가 네. 이제 25일 날 네. 그리고 죽은 게 20일 밤이잖아요. 네. 이 정도 신속하게 북한이 사과한 적이 없어요. 네. 그 말은 우리가 구조 요청만 했어도 아. 굳이 죽이지 않았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악수다. 네, 그렇군요. 후회가 막심할 것이다. 근데 사실 그 문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 때 이제 7시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제대로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지
했었는데 정작 본인은 골든타임 이렇게 놓치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반성 속에서 탄생한 정권이고 그렇죠. 네. 네. 국민 보호가 제1의 가치고 네. 그래서 인권. 2017년에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건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민간배예요. 네. 사건이 일어나고 49분 만에 보고받고 최선을 다해라. 네. 최선을 다해라 한마디면 되는 거였다. 네. 그게 굉장히 커요.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네. 해군과 해경에서는 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대통령이 이 언급만 하면 이게 최우선 순위 네. 그렇죠. 이 이제 대응해야 될 네. 과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우도 낚싯배랑 비교했을 때 듣고 아무 말도 안 했고 3시간 좀 있다가 결국 죽음에 이제 이르게 된 네. 게 그렇죠. 대통령의 직무 책임이 그렇죠.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군이나 통일부든 어디든 다 하달해서 발견돼서 그럼 빨리 구조 조치를 하고 그렇죠. 북한 쪽이면은 북한 쪽에도 연락을 해라. 그렇죠. 한마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참 왜 그랬을까 궁금한데 어쨌든 이게 우리 매뉴얼하고 비교해 볼 때 매뉴얼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이것도 징계감이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이게 하거든요. 이제 공무원들이 계속 바뀌고 네.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네. 이제 부처마다 긴급 상황 대응 매뉴얼이 다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이야기도 안 했어요. 당시에는. 아 매뉴얼대로 하라는 네, 얘기도. 네. 아, 근데 네. 이번에 보니까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아. 매뉴얼은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네. 무조건 살려라, 구하라, 네. 그리고 살리고 구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라. 아. 그러면 딱 이거예요. 이제 그 모든 부처에게 관련 네. 부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렇죠. 근데 전혀 알리지 않았죠. 안 알리고. 통일부, 외교부 전혀 알리지 몰랐죠. 않았고, 네. 그 다음에 네. 위치도 공유를 안 했고. 네. 아, 그러니까 네. 그 현장 바다에 있는 해군이 위치를 알았으면 네. 그 위치에 가까운 데 가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네. 엉뚱한 곳에서 계속 수색하고 있었거든요. 아, 참 희한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공유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죠? 통일부 매뉴얼 지침에 보면 제가 통일부 매뉴얼 네. 받았는데 북한하고 통신선이 끊어져 있으면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한마디 해라. 북한 통전부가 네. 우리 대변인이 이야기하는 거 다 체크한다. 각 시간 실시간으로 신 거죠. 실시간으로.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김정은한테 바로 보고가 됐을 것이고 네. 그럼 살았다는 거죠. 살림만이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부작위에 의한 거였건 네. 어쨌든 정부가 죽인 거다. 네. 결과적으로 볼 때. 그렇죠. 네. 또 이제 한편 국정원은 지난주에 이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을 했습니다. 대검찰청에. 그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그다음에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죄로 이제 고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 중요 자료들을 삭제 지시했다라는 건데, 이 박 전 원장은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제한 거를 확인하고 고발을 했을 텐데 이렇게 부인을 한다는 거는 뭔가 본인이 몰랐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리발 내면 그분 특혜니까. 오리발.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TF 이제 단장을 맡아서 이제 이 중요한 기관이란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네. 그렇죠. 그래서 국정원 간담회를 하자고 네. 계속 요구를 했고 국정원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아직 정보가 구성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냥 단장만 비공개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드리겠다 해서 이제 저만 네. 이제 보고를 받았어요. 네. 근데 그때 굉장히 황당하고 놀랬던 게 보고하러 와놓고 보고할 게 없는 거예요. 아, 보고할 게 없다. 왜냐면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네. 사건이 9월 21일 실종, 20일 사망, 23일 막 관계장관 대책회의하고 그렇죠. 24일 공식 사망 발표. 네. 이 4일간이 그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네. 이 4일간 국정원에서 무슨 보고서를 썼고 네. 박지원 원장한테 무슨 보고를 했고 네. 네. 또 박지원 원장이 1, 2, 3차 관계장관 대책회의에 참석했는데 네. 지참 자료가 있을 거 아니냐. 네. 그건 무슨 내용이었냐. 네. 네. 하나도 모른대. 보고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내가 답답해가지고 이거 뭐 국정원 이 정도면은 없어도 그 국정원이 왜 되는 거 있습니까? 아니냐. 도대체? 있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냥 땀만 뻘뻘 흘리고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보고 드릴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는 화를 냈죠. 아니 보고하러 왔다 그러면서 보고를 거부하는 아. 이건 초유의 사태다. 그렇죠, 가만 안 그렇죠. 있겠다. 근데 나중에 퍼즐이 풀린 거예요.
삭제해가지고 아, 남은 게 없다. 남은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야. 작성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왜 삭제를? 왜냐하면 내가 이제 퇴직 그 직원한테 제보를 받았거든요. 아. 22일 그 처음 북한이 체포했을 당시부터 네. 우리가 이제 감청을 했으니까 네. 감청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합니다. 아. 이제 감청을 하게 되면 우리 계속 실시간을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한 네. 30분 단위로 아, 끊어서 분석 보고서를 내는 거예요. 아, 네네. 그러면 계속 분석 보고서가 생산이 됐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사건이 끝나면 또 종합 보고서를 내겠죠. 네. 국정원이 그거 하는 데예요. 그렇죠, 그렇죠. 북한 정보과가 있고 아, 제일 네. 중요한 일이기 아, 그렇죠, 때문에 당연히 보고서가 네. 있는 거고. 네. 그 감청을 군에서 했던 그래서 어쨌든 다 넘을 일단은 거예요. 제보를 내가 받고 네. 알고 이제 들으러 간 거야. 아. 그래서 자기들끼리 밤샜다. 음. 그거 일하느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 날 아침에 뭐 같이 뭐 국밥도 시켜 먹었을 거고. 그렇죠. 옥상 가서 담배도 한 대 네. 피웠을 거고. 뭐 이런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다 삭제해서 전부 저한테 삭제를 보고할 게 했군요. 없다. 아하. 야. 아. 그런데도 박지원 국정원장은 네. 삭제한 적 없다. 모르겠다고 하니 이건 도대체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제 뭐 그래서 그분이 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처음 이야기한 게 뭐 X 파일이 있니 없니. 네. 네. 아.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거도 있을 수 있느니. 약간 뭐 위협 비슷하게 협박, 그런 거 하죠. 엄포를 놓은 거죠. 나를 건드리면 네, 건들지 그 마라. 당시 복선이 있었던 거지. 아. 나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아. 않겠다. 이걸 먼저 선빵을 날리고. 그래서 그러셨다. 근데 이제 그 뭐 끔찍할 사람 저한테도 네. 저를 왜 건드리지? 맞아요, 맞아요. 그때 그랬죠. 제가 그래서 맞아요. 형사- 이혼할 수 있다고. 형사 민사 고발해 놨거든요. 저를 왜 건드리지? 그러니까 아. 이런 일을 다 왜냐면 예상하고 이런 사건에 있어 적극적으로 나설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랬군요. 의외에 그때 유탄을 맞으셨어요. 참,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또 하나 좀 저희가 이해 못할 게 좋아요. 뭐 막 다 뒤로치고 그래서 그냥 혹시나 살려줄까봐 아무것도 안 했다 했는데 그 다음 문제는 정말로 북한이 사살하고 소각까지 했어요. 네. 그렇지. 그런데 그게 밤 10시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근데 맞아요. 예. 그때 이 일이 벌어졌으면 바로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총에 맞았는데 거기다가 부사실러지까지 했는데 이거 보고 안 했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까지도 보고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특히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있었고 본인이 그렇게 중요시했던 종전선언을 하는 날이었어요. 하자고 제의하는 날. 근데 불과 새벽 3시인가 그 종전선언 중계가 되는데 녹화는 했지만 근데 10시부터 자고 있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깨워였어야 되죠. 자고 있었더라도 깨웠어야죠. 깨웠어야 됐고. 그리고 종전선언 그 연설 본인이 안 보셨을까요?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장 저는 안 볼 수도 중요시. 있어요. 저도 그래도 제가 녹화한 거 잘 안 보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그건 유엔 연설인데. 근데 어쨌든 어떻게 이거를 안 깨우고 다음 날 오전까지도 보고도 안 했다. 그러니까 이게 안보실에서 이제 아주 심각한 사건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네.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이제 금강산 박광자 사건 네. 선례가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 끝나겠네. 뭐 아. 종전선언 협상 의미 없겠네. 네. 그리고 당시에 또 통일부는 개별 관광 막 준비하고 있어요. 이건 네. 유엔 제재 피할 수 있다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된다. 아, 네. 이런 생각도 강했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그렇죠. 국정 과제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있는 그대로 대통령한테 보고하게 되면 자기들이 엄청 큰일 나겠다. 바로 보고를 하면. 아. 그래서 이제 이 대책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 대책과 함께 보고를 해야지. 아. 왜냐면 당장 대통령께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잖아요. 대통령이 또 이거 숨기라고 할 수도 없고 네. 사실대로 이야기 다 해라고 할 가능성이 많은데 사실대로 하면 파장이 네. 감당이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한테 알리지 않고 네. 새벽 긴급 대책회의를 계속 한 거죠. 근데 이런 일이면 대통령이 참석해서 같이 대책회의해야 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정상이죠. 그러니까 그거요. 이제 이번 이 사건으로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우리 국민 보호가
최우선 과제가 아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아, 세월호 그렇게 떠들고 영웅도 네. 낚싯배 이야기 해놓고 네. 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게 최고 그렇죠. 우선순위다. 이거를 뭐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에 음. 좀 대립되는 네. 이런 사안이 있으면 우리 국민을 오히려 희생양 만들 수도 있는 사람들. 이게 확인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네요. 네, 한편 국민의힘이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를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TF는 서해 피격 사건뿐만이 아니라 또 탈북, 어부, 북송을 포함해서 다른 사건까지 좀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 어떤 사건들을 좀 다루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보문란 별로 안 좋은 단어 같고 아무튼 제일 네. 중요한 거는 네. 국민 보호, 국민 인격권 보호, 네. 생명 보호 이제 이거가 제일 중요한 가치고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이 국민 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네. 하는 정상적인 국가가 되겠다. 그러기 네. 위해서는 이런 걸 바로 잡아야 된다. 네. 사실 북송 사건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그러니까 탈북자들이랑 외국인이랑 달라요. 다르죠. 외국인들은 우리 국민 되려면 국어 시험도 쳐야 되고요.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죠. 절차가. 귀순하려면 좀 힘들어요. 근데 네. 탈북자들은 귀순 확인서에 사인만 하면 돼요. 그렇죠. 이게 달라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남쪽에 뭐 아시안 게임 하러도 내려오고 네.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아니거든요. 왜? 네. 귀순 확인서 안 썼기 때문에. 네. 그럼 북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탈북자들은 그래서 귀순 확인서를 쓴 사람을 북한에 보낸 거는 우리 국민을 국민을 보낸 거죠. 국민 사실. 보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 보호 원칙 하에서 바라봐야 될 네. 이슈인데 이제 그런 사건들, 네. 그런 사건들을 볼 것이고 또 최근에 이제 조선일보가 특종했죠. 그 네. 박한기 합참의장 네. 가서 취조받은 거. 그렇죠. 그 정상적인 일을 했는데도 그러니까요. 일을 잘한 건데도 아주 당연하게 잘한 안 맞은 일을. 거. 그 사건은 뭐냐 목전 사건인데 네. 우리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조사해서 얘네들이 표류인지 네. 귀순인지 확인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 저도 정확히 기억나는데 이게 북한 어선들이 같이 있다가 잘못해서 쭉 이렇게 뭐 표류하듯이 내려온 게 아니라 혼자 떨어졌다가 쫙 내려왔어요 남쪽으로. 그렇죠. 네. 해안선 따라서. 그럼 그렇죠. 표류할 수가 없는 일. 기관을 가동해서 그렇죠. 내려왔다니까요. 맞아요. 그러면은 일단 배를 납포라 그러죠. 붙잡아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왔는지 근데 이제 기순인지 당시 뭔지. 청와대에서는 붙잡지 마라. 그러니까 귀순이 열심히 되는 것도 붙잡지 말고 밀어내기, 튕겨내기 해라. 네. 이런 황당한 네. 그러니까요. 이제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그런 방침이 생겼는지, 그러면 얼마나 많이 귀순하려는 의사가 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을 밀어내게 했는지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그 돼요. 이후에요. 북한 배가 여러 번 내려왔는데 다 밀어냈어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 보도들을 쭉 제가 봤는데 몇 그게 건이에요, 그게? 계속 밀어내더라고요. 안 그래도 내가 국방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네. 그게 몇 건이나 되는지. 근데 그 사람들은 만약에 북한 가면 또 굉장히 혹독한 그렇죠. 잘못하면 구타 고문을 당할 수가 있고. 그렇죠. 너 귀순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탈북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이제 인권 정신 위배거든요. 사실은 해상에서 너 귀순해 아니야? 근데 귀순한다 그랬다가 밀어내 버리면 죽는 거잖아요. 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땅에 와서 귀순 의사를 밝혀야지 해상에서는 밝힐 수가 없어요. 밝힐 수 겁이 없죠. 나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상에서 한 마디 물어보고 밀어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대남 관계에서 탈북자 돌려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북한에서 안 넘어갈 거 아니에요, 감히. 그렇죠. 못 넘어가잖아요. 탈북자도 못 넘어죠. 그런 일이 겁나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국제사회에서 이거는 한국 정부가 반인권국가 된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넘어오려는 사람이 일단 받아줘야 돼요. 난민을 다시 돌려보내는 거는 난민 협약 그렇죠. 위반이에요, 위반이죠. 그게. 네. 근데 요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북송 어부가 사실은 이 귀순 확인서를 다 썼다는 거예요, 자필로. 그런데 이 당시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실장 이런 분들은 쓴 적 없다. 귀순 의사 밝힌 적 없다고 했어요. 거짓말 아닙니까? 완전히. 그게 이제 수사 대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당시 국정원장이 서훈이기 때문에 밑에 실무자들이 받았잖아요, 귀순하기서를. 네. 근데 귀순하기 썼습니다. 보고를 했을 것이고. 네. 그럼 국정원장이 이제 청와대에 보고할 때는 이 사람 귀순하기서 안 썼다. 돌려보내야 된다. 네. 이제 북으로 가고 네. 싶어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전개되었을 거라는 강한 의심이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당시 통일부에서도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귀순의 진정성은 뭐냐면 확인서예요. 그렇죠. 확인서 사인이 진정성이 있는 거고 네. 사인 안 하고 말로는 뭐 귀순할 마음도 있지만 사인 안 했어. 네. 그럼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국회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귀순 확인서 순적 없고 귀순 확인 안 됐다라고 말했는데 그때 왜 그랬냐고 요번에 물어봤더니 그때는 국정원이 안 알려줬다. 나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 뭐 통일부한테도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고 국정원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짝짝꿍해서 그냥 돌려보낸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국기문란 행위 아닙니까? 이거 헌법 위반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합동 조사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통일부로 바꾸든지 주무부처를 네, 통일부 비밀기관이니까 네, 이제 나쁜 짓 해도 그 비밀을 숨기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국정원이. 다 비밀이라고 네. 해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이제 통일부에서 아예 네, 조사를 하고 기준하게서 통일부에서 받고 네, 이러면 이런 악용 사례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북한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한번 위원회 같은 걸 그렇죠. 구성을 네. 해서 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해보고 그렇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또 근데 이런 소문도 있어요. 그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 통해서 그 중국이나 일본으로 송금된 돈이 또 혹시 북한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소문들도 있거든요. 그건 어디 보도가 있었나요? 네. 어디 그러니까 보도? 아니 이게 이 수상한 수조원의 흐름이 중국 북한으로 흘러나가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막 이런 얘기해서 혹시라도 이게 수조는 아닐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그렇게 관련이 있냐 크게 이런.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예, 예. 아직 이르다. 확인된 게 없습니다. 아, 없죠, 없죠. 예. 근데 지금 이 민주당도 이 서해 공무원 TF를 꾸렸어요. 근데 이분들 하는 행태를 보면 진상 규명을 하자는 게 진상 규명을 막 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상 규명 저지 TF 같은데 맞아요. 아, 이분들은 만들어서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주장하는 게 그 윤석열 정부가 개입해서 이제 결과가 바뀌었다. 아 조작했다 오히려. 오히려 윤 정부가 조작했다 아. 이런 걸 깔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 네네. 근데 이제 자기들 전공이에요. 그 과거사 진상 규명. 그렇죠. 그래서 바로 잡은 게 많잖아요. 예. 이제 우리도 바로 잡는 거죠. 바로 예. 잡는 거고 이거 바로 잡히기 시작한 시점이 윤 정부가 아니라 네.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조금씩 바로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맞아요. 조사를 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밝혀낸 게 이제 뭐 도박빚이 2배 이상 과장이 됐고 네. 정신공황 상태라고 발표됐는데 네. 발표하고 나서 그 이후에 네. 전문가 의뢰를 했다. 그러니까 발표 시점에는 조작이었다는 거지. 네. 예, 이런 게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국가인권위원장이 네.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월북이라고 하고 윤 정부에서는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월북이 맞을까요? 그때부터 말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4부 3조라고 그랬을 거예요. 이제 4가지는 부실하고 3가지는 조작이다. 7가지 정황 근거 포함해서 네. 월북인 근거를 네. 이제 발표했는데 그게 이제 3부 4조구나. 3개가 부실하고 네. 4개가 조작이다. 어, 그러니까 감청 자료가 조작이고 네. 아, 네. 지금 확인되고 있잖아요. 월북이 아니라는 네. 분석 보고서 네. 표류라는 보고서 삭제. 그다음에 부유물. 네. 부유물을 배에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 근데 배에서 없어진 부유물이 없어. 뭔지 몰라. 아. 그렇죠. 배에서 없으면 근데 떠다니던 걸 할 수 없이 잡아서 서해 바다 보면 어망 때문에요. 그렇죠. 그 부유물 되게 많아요. 하얀색 그 부유물 있잖아요. 그물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네. 띄워야 네, 되잖아요. 네. 스티로폼 같은 거. 스티로폼 네. 부유물 되게 많고 아까 얘기한 정신공황 상태다. 조작해서 발표하고 사후 의뢰했다. 사우 그랬다. 그리고 조류, 네. 네. 조류도 뭐 시간대별로 다 달라요. 다 바뀌죠. 근데 언제 떨어진지 몰라 그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조류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부실한 건 슬리퍼, 구명조끼, 도박빚 네. 이게 다 뭐 과장되었거나 아하. 구명조끼가 어디 구명조끼도 모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슬리퍼도 본인 것도 아니고. 글쎄요. 그렇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이제 근거가 다 틀렸다는 게 당시부터 강하게 의심됐고 아. 지금은 명확해졌고. 그렇죠. 이러기 때문에 표류 가능성이 제일 컸다는 당시 거죠. 근거가 억지 근거였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면 세 가지 가능성이잖아요. 정말 월북하려고 자진해서 바다로 뛰어들었다. 두 번째는 흔들리는 바람에 잘못해서 떨어졌다. 실족. 실족이다. 세 번째는 그 극단적 선택 그죠. 가능성. 근데 어. 본인이 어쨌든 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서 극단적 선택 가능성 좀 이상한 것 그게 같고. 지금 언론에 별로 주목을 안 하고 있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선원들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선원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타살이냐? 하나 더 있지. 타살. 누가 밀었냐? 밀었다. 어. 타살이냐? 아. 자살이냐? 그다음에 월북이냐? 네. 실족은 빼놓고 물어봐요. 아, 그랬어요. 그러면은 타살은 바람도 많이 타살은 불었다던데. 아니고 그죠? 네. 자살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월북으로 몰아가려는 설문 질문지가. 아, 그랬군요. 예, 예. 그리고 내가 또 놀란 게 안보실에서 지침을 내려줘요. 각 부처에 Q&A 형태로. 네. Q&A 질문이 뭐냐면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높으냐, 월북일 가능성이 높으냐. 네. 이 두 가지에서 선택하라고 해요. 아. 그러면 답변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아. 자살 가능성은 없고 네. 월북일 가능성이 있다. 아하. 이게 답변 모범 답안.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월북으로 몰아가려고 의도한 흔적들이 너무나 역력한 거예요. 초기. 근데 사실요. 저희도 여름 바다도 8월 달에 가면요. 1시간 동안 있으면 저체온증이 와요. 못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럼 그 바다를 넘어가려면 10시간이 걸릴지 얼마 걸릴지 모르는데 방수복도 안 입고 그냥 뛰어들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30 몇 시간 만에 발견이 됐고 네.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대화도 정상적으로 네.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확인된 거지만 본인 입으로 월북이란 말한 증거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넘어오려는 것 같다라는 북한군의 교신을 들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월북한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나 월북했습니다. 북한에 살려고 왔어요. 한 얘기도 없고 아, 그렇죠. 처음에는 살려고 왔다. 음. 난 누구 다 구해줘라. 네. 그냥 살고 싶은 욕망 하나 가 컸고 한 2시간 있다가 이제 월북한 겁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답변했는지 네. 월북했습니다라고 세게 이야기했는지 뭐 기진맥진한 상태였기 네. 때문에 또 말이 안 되는 게 북한 발표문에 따르면 80m를 거리를 두고 물어봤대. 바다 위에서 80m는요 8m도 잘 안 들려요. 들리지도 않아요. 엔진 소리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파도 소리 8m도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 정황 자체가 이상해요. 그리고요 북한군이 총구 들이대고 너 넘어올 거야 안 넘어올 거야 이러면 살려면 넘어간다고 그래야지 그렇지. 누가 거기서 생존 본능 나는 때문에. 안 넘어가요 이러면 구해주겠어요? 그러니까 당신 월북한 겁니까?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 그러면 언제 총 쏘는지 모르잖아요. 참 이건 참. 네. 근데 이제 국정원도 자료를 삭제하고 군도 삭제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를 첩보 정비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박 전 원장은 자기들 자료가 아닌데 왜 삭제냐? 굉장히 중요한 민주당의 분석인데 네. 네. 삭제했다는 걸 인정한 거잖아. 그렇죠 인정한 거죠. 삭제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기들이 후지불식간에 삭제한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정말 웃긴 게 전에 유시민 씨가 뭐라 그랬냐면 그 뭐지 조국 전 장관 아내의 네. 그 자료 컴퓨터 자료 삭제에 대해서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라 그랬어요. 참 웃긴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첩보망 정비. 아니 중요한 자기들의 불리한 자료 다 삭제해놓고 첩보망 정비가 말이 됩니까 이게? 참 나이가.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상황이 이제 약간 조작으로 넘어가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오판이지 않을까 네. 해석의 다양성 속에서 네. 할 수 있는 가능한 해석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몰고 가다가 인위적인 조작이다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자꾸 이제 뭐 안보 적폐, 안보문란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평창 올림픽 당시에 이 북측 고위 인사들이 방남했을 때 어떤 뭐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자꾸 의혹들이 제기되는데 혹시 그런 정황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썰은 좀 있어요. 썰. 제보. 어떤 겁니까? 근데 이게 참 말하기가 좀 그래요. 또 이게 뭐 북풍몰이, 안보몰이 이런 아, 거에서 네.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고. 그래서 이제 국정원에서 자체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요. 네. 한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 당시 DJ 때처럼 굉장히 거액을 주긴 어려웠을 거다. 아, 구조상. 예, 아, 아, 예, 아, 예. 아, 아. 그래서 아무튼 뭐
부적절하긴 하지만 네. 근데 아무튼 다 밝히긴 해야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전방위 조사가 이뤄지면서 야권에서는 이 전 정부 사정이 아니냐, 보복 정치 시작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죠. 그렇게 자꾸 우리를 공격을 할 텐데.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 보호고. 그렇죠.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사실 이번 서해 공무원 사건 보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는 내가 불의의 위험에 처했을 때 대한민국이 내 곁에 있어 줄 거냐? 나는 라이언 일병처럼 구해질 수 있을까?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그런 확신을 줘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그러면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서는 안 네.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북한 동포들도 한국으로 오고 싶어요. 네. 그럼 한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냐? 예. 아니면 나를 다시 죽게 돌려보낼 거냐? 네. 관심 있게 볼 거 아니에요. 탈북민들이 볼 때는요. 우리나라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이런 일련의 사건 이후에 네. 탈북민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뭐 코로나도 물론 코로나도 물론 있지만 나만 북한- 잘못 가면 예, 왜냐하면 언제 북송될지 모른다. 북송 선언 이제 확인된 거는 북송 선언 사건으로 전 주민 교양을 했어요. 니들 가봐야 믿지 마라. 손해는 지다. 믿지 우리한테 마라. 다 온다. 그리고 실제로 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동해에서 방수복 입고 네. 헤엄쳐서 넘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건 뉴스에 크게 났어요. 네. 군 경찰을 피해 다녔어요. 맞아요. 피해 다녔어요. 피해 다녔어요. 잡히면 오히려 북송당한다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피해 다녔냐? 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잡히면 안 된다. 무조건 우리 공무원들, 우리 군한테는 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당신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불법 체류하려고 그랬냐고. 지원금도 못 받고 네. 뭐 아파트 편의도 제공이 되고 그러잖아요. 네. 불법 체류하려고 그랬다. 아이고.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거라고. 그래도 북한에서보다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우리 했다. 당국에 잡히면 죽는다. 당국이 이미 아닌 민간에 많이- 그냥 잠입해 들어가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알려야 네. 돼요. 같은 주민이고 네. 어쨌든 한국에 오면 우리 국민이고 그렇죠, 지켜준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참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에는 근데 이제 북한이 지금 되게 침묵하고 있어요. 전에 같으면 뭐 난리 칠 텐데 자기들도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 근데 이제 이번 조사의 초점은 북한은 아니죠. 물론 아니죠. 북한은 사실 한 가지 쟁점이 있긴 해요. 시신소각. 네, 그러니까요. 근데 시신소각도 더 큰 거는 우리는 확신을 해서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발표 전에 청와대에서 회의해가지고 다 동의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국방부가 입장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죠. 추정으로 바꿨죠.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음. 대한민국 정부 발표를 못 믿겠다. 아, 그잖아요. 국제사회 유엔에까지 다 그렇게 그렇죠. 전달이 되고 외교부 음. 장관도 시신 소각됐다고 발표를 다 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입장이 바뀌었으면 앞으로 북한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국방부 정말 치욕의 날이에요. 네. 청와대 맞습니다. 때문에 입장 바꾼 거는 네.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도 이제 사건 감사에 나섰고 이제 유족들도 전 국방장관을 추가로 고발을 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될 텐데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아직 퀘스천은 풀리지 않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나? 네. 아니면 문재인도 속았나? 참모들 네. 의해서 아니 대통령이 속았으면 그게 정부입니까? 그냥 무능한 거죠. 그렇죠. 자기 아니, 참모들 자기가 다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 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 이분 스타일을 보면 그랬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데. 근데 사실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사안이고 심정은 있죠. 네. 근데 심정은 당 대표 쫓아내면 안 되잖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물증이 있을지 네. 만약에 대통령이 그게. 국민을 속였으면 네. 물증이 그렇군요.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죠. 네. 시신 소각을 북한이 부인했어요. 네. 네. 저도 뭐 북한이 말하는 건 정부 거짓말이고 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근거를 하나도 제시를 안 했어요. 북한이. 네, 증거를. 그렇죠. 네. 그리고 시신 소각 안 했다 그랬거든요. 네. 그럼 고려할 사항이 아니어야 되는데 당시 청와대에서는 북한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국방부 입장 바꿔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국방부는 굉장히 충분한 증거가 있었고 그래서 일주일인가 이럴 동안 엉뚱한 해역 다 시신 찾는다고 그 난리 이게 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북한이
이제 잘못된 정보를 보낼 수 있잖아요. 네. 만약 싸움이 났어, 무력 충돌이 있었어. 네. 근데 우리 국방부가 뭐라고 보고를 했는데 근거를 가지고 국방부의 북한의 말만 듣고 야 북한이 이쪽 공격 안 할 것 같아. 그렇죠. 니들도 하지 마. 네. 이런 식의 오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정부가. 그러면 정말 국가 존립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건의 맞아요. 교훈이. 맞아요. 그래서 난 진짜 황당해요. 그래놓고 서주석 처장이야. 아니 북한이 자기들이 안 했다 그러길래 그것도 고려해봐라고 한 게 뭐 잘못됐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해서는 안 되는 거지. 북한이 네.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연평도 포격 두발 해놓고 아 5발이었어. 끝인가요? 아 그런 거죠. 천안함 안 했다고 그러니까 야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서 네. 일단 추정으로 해. 그러니까요. 천안함 증거가 있지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한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지금까지 안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당내 얘기를 조금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이준석 대표 징계는 됐고 음. 또 지금 뭐 이 징계 효력을 놓고 또 싸움이 2차전이 벌어지고 네. 있고 한데 이번 징계를 두고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윤핵관들의 이 작전이었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있고 또 윤핵관들은 그건 아니다 하는데 이번 징계 정말 근본적인 성격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당 대표에 대한 호불호가 있죠. 네. 호불호가 있고 항상 우리 당에 이제 당 대표가 임기를 다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 네네. 사실상 쫓겨난 경우가 있어요. 네, 선거 지금 다 쫓겨났죠. 근데 이제 그 쫓아낸 방식은 네, 정치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렇죠. 최고위원들이 집단 사퇴했다든지 네, 이런 방식으로 네. 했지 이 윤리를 동원한 네,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선례다. 아, 네. 다음에 윤리위원장 몸값이 엄청 올라간 거예요. 윤리위원장만 잘 구워 삶으면 네, 당 대표 쫓아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준석 당 대표 비판하는 여론이 많아졌어요. 네, 그러면 정치적으로 해야죠. 최고위원회나 아니면 의총이나 네, 정치적 압박을 통해서 해야지. 네, 말 그대로 뭐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 대표를 쫓아낸 네. 아주 안 좋은 선례죠. 그러니까 당초 사실 경고 정도 나올 수도 있겠다. 경고만 해도 문제인 거지 심증만으로 음. 경고를 하면 안 네. 되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중징계까지 간 이유는 뭘까요? 중징계든 뭐 징계를 한 것 자체가 문제고 네, 이제 윤리위원회도 당 조직이기 때문에 당이 잘 되는 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네. 네, 명확한 게 없으면 네. 그리고 또 이 우리 당 내분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정부는 국정에 신경 안 쓰는 자기들끼리 싸움하는 정부. 여당과 윤석열 정부를 잘 구분 안 하거든요, 국민들. 네.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도 막 떨어지잖아요. 네. 당 지지율도 아니, 떨어지고. 뭐 같은 존재로 보죠. 아니 그 윤리위가 이렇게 당을 망가뜨리고 윤석열 정부 망가뜨리고 지금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탄핵하려면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 탄핵해야지. 근데 그분들 탄핵에도 별 피해도 없어. 그렇죠. 뭐, 뭐 그 사람 윤리위원 안 하면 뭐- 되지. 뭐 거기 뭐 월급이 나가는 것도 네. 아니고 가끔 만나서 회의를 하는 데인데 그래서 우리 당이 굉장히 안 좋은 선례고 근데 지금 막상 위기는 닥쳤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위기를 수습할까. 윤리위가 제일 이제 모범적 답안은 경찰 수사 발표하고 당원 당규에 있어요. 네, 기소되면 네, 대통령권 정지할 수 있다, 제명할 수 네. 있다가 있기 때문에 기소될 때 내용을 보고 네, 거기에 물증도 있고 뭐 근거가 있으면 네, 뭐 당 대표 징계를 해도 지지층 이탈은 최소화되죠. 또 대통령까지 지지율까지 위협을 안 하고 네. 넘어갈 수 아,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사실 법적 투쟁까지 이어진다면은 당내 분위기도 더 안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대표는 왜냐면 승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수사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승복을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는 거고 그쵸. 그럼 수사관들의 심증을 굳혀요. 음. 잘못했구나. 네. 아 근데 그 징계위에 내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는 전혀 없지만 일단 징계를 내렸으니 일단은 뭐 정지가 됐으니까 일단 수사 때까지 참고 기다려 보겠다. 수사로 내가 신원 명예회복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걸 고민할 거예요. 이 대표도 네. 이제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네. 그래서 탈당하지 마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더 입당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2030 당원들 이탈은 지금 별로 없어요. 아 이탈은 별로 없고 네, 비난은 탈당. 있지만 이탈은 별로 그렇죠. 없다. 마음은 떠났지. 마음으로 이탈했지만 네. 어쨌든 음. 형식적으로는 당원 아 네. 유지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도 지금 뭐 아주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건 아직 네. 입장 발표가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본인은 명예회복해야 되고 네.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물러서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 청년 정치의 상징으로서 이준석 대표의 의미도 상당히 크고 또 동정론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이준석 대표의 그동안의 정치 행태를 보면 누구하고도 붙어서 싸우려고 그러고 무조건 이겨야 되고 내가 옳다 그러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상당히 지지를 잃은 게 상당히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기회에 이준석 대표도 자기 정치 스타일을 조금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표가 돼서 대표다운 모습을 보여야 이제 되죠.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기에는 너무 지금 상황이 엄중한 게 엄중하다. 이제 수사 국면 들어가서 네. 본인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쉽게 물러서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근데 권선동 원내대표는 이제 자신의 당대표 권한 대행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윤리 결정에 효력이 생겼다 이렇게 선포를 한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 대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자기가 대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데 분위기가 좀 어떻게 흘러가고 그러니까 이제 윤리 이번에 이제 손을 좀 봐야 되는 게 네. 당 대표를 윤리가 징계한 게 처음이어서 그럴 수도 없다. 왜냐하면 당 대표 윤리위원장을 임명하니까 네. 그럴 수도 없다고 생각해서 되게 엉성하게 돼 있어요. 네. 보통 이제 재심 뭐 30까지 하는데 당 조직은 재심은 하거든요. 네. 그럼 재심에서 결론 나기 전까지는 징계 효력이 유보가 돼야 되는데 네. 이건 1심으로 끝이야.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헌 당규가 잘못돼 있어요. 법상식하고 맞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당 조직은 이 최고위원은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당 권력이기 때문에 뭐든지 최고위를 통해야 집행이 돼요. 효력이 발생을 네. 해요. 근데 그 조항이 애매하게 돼 있어요. 이제 당 대표가 이제 윤리 처분을 집행을 하거나 혹은 네. 당 대표 위임받은 사람이 네. 처분을 한다. 그러면 이 위임받은 사람은 최고위예요. 법상식으로 볼 때. 네. 그럼 이제 원내대표지. 당 대표가 징계되면 네. 그러면 최고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윤리위원장이다. 위임받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김순례 최고위원이라고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그냥 왜냐면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네. 본인도 승복했고 네. 그때는 승복했으니까 네. 그냥 뭐 최고위 안 통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네. 윤리위원장, 네. 윤리위원회 결론으로 넘어갈 수 네. 있었지만 지금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윤리위원회 독재가 될 수도 있다. 윤리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너 징계, 너 징계. 심중만으로. 네. 네. 그거 많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재명은 정치도 못해요. 저런 민주당에 저런 윤리위원장 있으면은 네. 무슨 스캔들, 뭐 무슨 의혹 그렇죠. 그것만으로 이상한 거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네. 법카 끝났지 네. 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심각한 게 지금 최근에 그 지난 주말부터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말 급락을 하고 당 지지율도 결국 민주당한테 역전당하기도 하고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이건 뭔가 이제 국민들이 그 윤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뭔가 이 실망하고 그다음에 다 이탈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는 아예 사퇴해라. 자진 사퇴해라. 네. 이렇게 자꾸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이 네. 대표는 사퇴한다는 거는 자기 잘못을 인정할 때만 가능한 네. 선택이잖아요. 잘못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수사 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자꾸 사퇴 쪽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도 이제 직무대행 쪽으로 네. 어차피 현행 당헌 당규상은 네. 윤리 결정을 뒤집을 수가 없다. 네.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론으로 어. 그래서 6개월 뒤에 복귀하는 거로 지금 타협을 한 것 같아요. 그럼 그 정도 선에서 당내에서도 멈춰줘야지. 네. 더 몰아붙이면 이 대표도 사생결단으로 싸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대표도 그러면 일단 인정은 하고 일단 자명을 하고 나머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집행을 하고 이런 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가는 겁니까? 합법적인 거, 뭐 그 법원에 징계 무효 가처분 네. 이런 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가처분 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 이 대표한테 유리하게 나올지 단정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자기의 자구책이니까 네. 그런 거는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국민들 지지자들이 바랄 때는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싸워서 네.
그냥 뉴스에 계속 우리 당 내부만 나오고 네. 이런 것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이 대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아,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윤 정부와 여당을 국민들은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무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여소야대 전국에서 여당이 아예 개입을 하지 않는 것도 사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인데 이번 저는 물밑으로 개입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결과에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미 윤리위원회가 대선 전에 네. 심사를 시작한다고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건 첫 단추를 끼지 말았어야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희도 그때 좀 후보 이상하더라고요. 시절인데 네. 그렇죠. 거기 그러니까 이미 개입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아. 윤리위원회는 심사 개시한다고 했으니까 심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죠? 심사를 계속 유보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은 거는 네. 경찰 수사 결과 나오고 네. 판단하겠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되는데 네. 근데 요즘은 또 비밀이 없어가지고 네. 누가 전화 걸잖아요. 네. 그러면은 안 나가리라고 보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물밑 정치가 사라진 시대가 돼요. 아, 물밑 조율이 안 됐다, 아예. 그렇죠. 아, 왜냐면은 우리 비공개 회의에도 네. 기자들이 다 알아내. 누가 무슨 말 했고 한 3-4명만, 4-5명만 이야기를 해도 네. 자기 워딩이 다 나가. 아. 그래서 우리가 비공개 회의를 해도 공개 회의라고 생각하고 말을 해요. 아. 그리고 통화하잖아요. 다 녹음돼. 언제 그러네요. 어디서 그 녹음 파일이 그래서 만약에 청와대에서 이 당내에 개입을 했다. 네. 그거 자체로 이 사건은 아. 거의 그냥 아. 그냥 간단한 수류탄에서 네. 거의 그냥 핵폭탄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아. 국정조사하자. 네. 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전화하기도 겁나요. 아. 그러니까 청와대나 당의 핵심 지도부가 여기에 개입해서 뭔가 조율을 할 수 있는 마쿠에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참 적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윤리위원장도 마이웨이라 보이잖아요. 아. 근데 윤리위원장한테 뭘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바로 그냥 아. 전화 왔던데. 아, 그래요? 근데 왜 이게 경찰 수사 중이니 결과를 보고 그때까지 좀 유보하는 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지도부가 낼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그건 윤리위원장한테? 근데 아마 윤리위원장한테 그런 이야기 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윤리위원장도 보니까 자기 고집이 센 분이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아, 그래서 요즘 정치가 굉장히 어려워요. 컨트롤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내지 않고 그냥 두는 것도 어떤 입장 표명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회 합의하기 어렵지만 원내대표가 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신속보다는 정확. 네. 그 말은 네. 물증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좀 더 직설적으로 해서 윤리위원장이 원내대표랑 싸우는 상황이 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만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도 저렇게까지 왜 끝까지 싸우다가 스스로 발목 잡힌 것 같기도 하고 또 윤리위원회도 너무 급하게 결정을 내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네. 둘 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하여튼 빨리 국민의힘이 내분을 좀 봉합을 하고 국민들이 지금 급하게 생각하는 민생 이런 쪽으로 네.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쪽에 가 있으니까 국민들이 맞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은 민생에 집중해야 되고요. 네, 국방부는 안보에 충실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국정원은 정모만 하고 막 네. 삭제 이런 거 하지 말고. 당은 어쨌든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네. 때문에 누구 일방의 양보로 지금 네. 되기가 어렵다. 그렇죠. 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북송 어부 문제 이런 것들 다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 대통령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인데 이거를 저버렸다면 이거는 반드시 좀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치펀치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